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강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예요. 첫 번째는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 문제, 변별 진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한 분류예요. 윌리엄슨은 4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라고 했어요. 윌리엄슨의 4가지 분류 중에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선택이라고도 하는데 보딘의 진로 선택 문제와 헷갈리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것이에요. 보딘은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확신 부족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는데 마치 합쳐놓은 느낌이죠.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이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서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다른 말로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수행 능력, 즉 적성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모순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를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변별 진단은요, 일련에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을 변별 진단이라고 하고 있네요. 보딘의 진로 선택 문제 분류는요, 다른 말로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확신 부족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자직학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의존성은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말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죠. 정보 부족은 진로 관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고요. 자아 갈등, 다른 말로 내적 갈등은 자아 개념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에요. 그리고 아까 윌리엄슨 할 때 말했던 것이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선택과 중요한 타인, 대표적으로 부모님을 들 수 있죠. 이런 중요한 타인의 요구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이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에요. 확신 부족은 진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를 확신 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진의 진로 선택 문제 분류는 의정자직학 이렇게 외웠어요.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분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학자 이름을 넣어서요.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에서 크적 결연 이렇게 외웠어요. 크적 결연. 적응성은 적응 문제인데요.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눠져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와 적성에 맞는 분야가 일치하는 사람은 적응형이겠죠. 그런데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사람은 부적응형이에요. 결정성, 다른 말로 우유부단의 문제는요, 2가지로 역시 나눠져요.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다재다능형은 재능이 너무 많아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이 다재다능형이고, 우유부단형은요, 흥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은 우유부단형이에요. 세 번째, 크적 결연에서 현실성, 비현실성 문제는 3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비현실형인데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나는 전국 꼴찌를 하는데 뭐 의사가 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요. 비현실형이란 말이에요. 또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요. 그 분야에 대한 적성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죠. 강압형은요. 적성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지만 흥미가 없어요. 괴롭죠. 이런 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불충족형은 흥미와는 일치하는데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도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을 불충족형이라고 해요. 필립스의 상담 목표에 따른 진로 문제 분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것이 싫은지 등의 고민이 있는 경우에 상담의 목표는 자기 탐색과 발견에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성 및 성격, 본인의 적성 및 성격과 직업 간의 관련성 또는 관심 있는 직업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에 상담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세 번째, 진로 선택과 결정 방법의 습득이나 직업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장애요소 발견 등이 어떤 장애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에 상담 목표가 맞춰져야 돼요. 네 번째, 진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는 상담의 목표가 선택과 결정에 맞춰줘야 되고요. 다섯 번째, 선택과 결정에 대한 만족 여부 및 확신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상담의 목표가 실천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기 탐색과 발견이 가장 중요하네요.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에 따른 내담자 유형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의존적 유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직의라고 했어요. 합리적 유형은 진로 정보를 신중하게 수집하고요. 의사 결정에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수용하는 유형을 합리적 유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직관적 유형은 감정을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요. 결정에 대한 책임은 수용하지만 미래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직관적 유형이라고 해요.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존적이며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을 의존적 유형이라고 한다.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에 따른 내담자 유형, 합직의,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여섯 번째, 진로 의사 결정자 하위 유형은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확정적 결정형과 수행적 결정형, 그리고 회피적 결정형에서 확수회로 외울 수 있는데요. 확정적 결정형은 스스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선택 대안과 비교하여 자신의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는 형이에요. 수행적 결정형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수행적 결정형이라고 하고요. 회피적 결정형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하지 않는 유형을 회피적 결정형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밀러 타이드만의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타이드만을 티드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밀러 타이드만, 데이비 타이드만 두 사람의 공동 이론인데요. 밀러 타이드만과 데이비 타이드만의 이 진로 의사결정 이론은 첫 번째,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 내면의 귀 기울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적 현실과 공적 현실을 구분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생애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내담자의 역할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는 거. 네 번째, 생애와 경력은 완전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밀러 타이드만의 진로 의사 결정 이론은 인생 경력 과정 이론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밀러 타이드만의 진로 의사 결정 이론은요, 영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신의 삶과 진로 의사 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7가지 주제로서 블로크와 리치몬드가 변화, 균형, 에너지, 공동체, 소명, 조화, 일체감 등의 7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담자를 분류해 보는데요. 진로 결정 상태에 따라서 진로 결정자, 미결정자, 그리고 무결정자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샘슨이나 피러슨, 리어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로 결정자는요, 자신의 선택이 잘 되었는지 명료화하기를 원하는 내담자나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 또는 진로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내담자를 모두 진로 결정자라고 하고 있어요. 진로 미결정자는요, 자신의 모습, 직업 또는 의사 결정을 위한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예요. 또는 다양한 능력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 진로 결정이 어려운 내담자도 진로 미결정자로 분류하고 있네요. 그리고 진로 결정은 어려워하지만 성격적인 문제는 갖고 있지 않은 내담자 역시 진로 미결정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진로 무결정자 또는 우유부단형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안을 동반하고 있는 내담자나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담자를 진로 무결정자 또는 우유부단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시에 출제되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의사결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좀 말이 비슷하죠? 진로 결정자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유형을 진로 결정자라고 하고 있고요. 진로 미결정자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진로 선택을 미결정하고 있는 그런 내담자를 말해요. 우유부단형은 진로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신뢰감 부족도 심리적 부족으로 인해서 진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회피형은 진로에 관한 정보도 없고 심리적 부족 상태이기도 하면서 진로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유형을 회피형이라고 해요. 아주 쓸모없는 인간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의 분류도 해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첫 번째가 공시에 출제된 바 있었네요. 21년도 밀러 타이드만의 진로 의사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 내면의 귀 기울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적 현실과 공적 현실을 구분하였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자신의 삶과 진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7가지 주제, 변화, 균형, 에너지, 공동체, 소명, 조화, 일체감을 제시했던 사람은요, 블로크와 리치몬드라는 사람이죠. 22년도.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내담자 생애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내담자 역할을 무엇보다도 중시했다. 맞는 거고요. 22년도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검사 문화가 가장 관계가 깊은 거예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벌써 합리적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합직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중화 계획 세우고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합리적 유형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이에요. 정답 4번이네요. 가이드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